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건강 챙겨보는 날인데 먼저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LH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LH 사태 관련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개개인도 문제지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만 경영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LH의 사업 수입은 20조 9천억 원, 그런데 지출은 45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LH가 속한 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지출 규모인데요. 이에 대해 LH 측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라며 순이익의 5% 내에서 출연이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LH의 총 부채는 2019년 기준 126조 6,800억 원, 사업비 투입 등의 이유로 발생을 했는데요. 부채 비율은 254.2%에 달합니다. 공기업의 부채는 언젠가 세금으로 채워져야 하는데요.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LH의 씀씀이에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사우나 등 전국의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정부가 어제부터 종사자들의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목욕탕에서 음식물 취식과 대화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의 목욕탕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진단 검사가 진행이 되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집단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진행합니다. 목욕탕 이용자는 출입 시 QR 체크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요. 발열 체크도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26일까지 특별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그러나 질병청에서 동의율을 조사한 결과 37만 5천 명 중 76.9%만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65세 미만의 동의율 93%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요양시설에 있지 않은 만 75세 이상 고령층도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 10개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 77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접종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접종자 명단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7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74명 감소했지만 23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늘어서 300명 중반, 많으면 4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이날 0시 기준 613명 늘어서 누적 67만 7,2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전 국민의 1.3%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꽃샘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은 포근해지겠지만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는데요. 오전 한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강원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이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고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한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3월 23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 100세를 얘기하는 행복한 아침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예, 다들 봄맞이 대청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청소 하려고 그러면 또 미세먼지 있다고 그래서 문을 못 열죠. 문을 못 열겠어서 맞아요. 대청소를 자꾸 미뤄요. 네. 근데
집 대청소뿐이 아니고 우리 몸의 대청소도 필요한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 몸 대청소 어디가 필요할까? 어디를 청소할까요? 저는 피부 대청소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그 이유가 지금 잘 숨겨놨는데 여기도 네. 뭔가 왕뾰루지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봄만 되면 왜 이렇게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봄만 하면 좀 무서운데 오늘 좀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도 없애면서 좀 뭔가 아기 피부로 돌아가시는 팁 좀 많이 얻어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기 피부. 지금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네. 봄이 되면 자꾸 피부가 힘을 잃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네. 따지고 보면 사계절마다 다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적응할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특히 봄철에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금방 열기가 막 피부 쪽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꽃가루도 문제고 미세먼지에 황사에 이 정말 피부의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각종 조건이 봄철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네. 우리 피부가 적응할 새도 없이 이게 정말 면역력이 금방 떨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시작되면서 저희가 면역력 얘기 굉장히 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피부도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부 면역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부가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피부가 뭐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폭발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외부 환경이 조금만 변화를 해도 붉게 달아오르거나 가렵거나 따가운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몸의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피부에 집중하겠습니다. 피부의 기초 체력, 피부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이야기 나눌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죠. 이분은 13년 동안 아주 천천히 이 분야에서 내공을 쌓아온 분입니다. 이런 내공이 우리의 면역력이 필요한 거죠. 네, 어떤 분일지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코리아 코리아 찬란한 코리아 5,000년 역사가 숨쉬는 땅 코리아 코리아 위대한 코리아 위기마다 승리로 새 아리랑 아리아리랑 뭉치는 민족의 근성 고비마다 활활 타오르네 아리랑 아리아리랑 동방의 등불 그 이름 대한민국 힘내라 힘내라 찬란한 코리아 힘내라 힘 코리아 위대한 코리아 대한은 가는 길에 불가능이란 없다 아리아리랑 브라보 코리아 오늘 오후에 어떤 경기 있는 거야? 아니,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정도 치러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무지마라로 데뷔해서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로트 퀸입니다. 김양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
함께 우선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행복한 아침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3년 차 트로트 가수 또 브라보 코리아로 다시 돌아온 가수 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라 트로트 가수들 바쁘죠? 김양 씨 특히 바쁘죠? 저는 요즘 건강에 참 화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건강 방송에서 김양을 좀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건강한 이미지이다 보니까 건강한 모습들을 보고 싶으셨는지 네. 건강 방송에서 또 많이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많은 팁들 제가 또 알아가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행복한 아침에서 그런 팁들 많이 나눠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제가 소개 듣다 깜짝 놀랐어요. 벌써 데뷔 13년 차가 되셨다면서요. 횟수로는 벌써 14년 차. 아, 네. 그렇구나. 벌써 좀 그렇게 됐더라고요. 고참이네. 그러면 이제 이런 여기서 제일 고참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그러면 14살 때 데뷔하신 거예요, 보니까? 13년이면 대충. 세상에, 아이고야. 방송 잘한다. 13년 동안 그 자리 지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네. 그 비결이 뭡니까? 저는 사실 가족들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또 가족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나 몸이나 다 건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13년 동안 잘 가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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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음과 몸도 건강한데 제가 봤을 때 피부가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비법 좀 오늘 다 쏙쏙 털고 가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쏙쏙 다 알려드리고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피부 고민 같은 건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실 굉장히 피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스케줄 다니면 차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화장도 아침 일찍 하고 늦게까지 지우지 못하고 또 뭐 식습관도 좋지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 장도 좋지 않고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많이 나빴었다가 그걸 또 고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상태여서 네, 여러분들께 그런 팁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 팁이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가수 김양 씨와 함께 피부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 면역력 높이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시작합니다. 면역력, 그중에서도 오늘 피부에 집중합니다. 피부 면역력인데 관리 잘하고 계셨죠? 사실 열심히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많이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사실 저희 엄마나 아빠나 또 지병을 갖고 있으시다 보니까 면역력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가족들이 면역력을 지켜주지 않으면 또 어르신들이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저희가 면역력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더 피부 면역력이라든지 건강의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신인 때 모습을 좀 뭐 그대로 보여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보여드리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 네. 아니, 피부 너무 좋으세요. 아우, 아니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피부 나이는 몇 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피부 나이 한 28살 정도? 왜냐- 자신감인데. 아니에요. 왜냐면 피부라도 20대이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도 그렇고 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글쎄 내 피부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주실 거죠? 네, 자가 테스트 방법인데요. 피부과 이제 그 전문가들께서 좀 재미 삼아서 만들어 본 테스트인데 네. 여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내가 몇 살인지 자기 나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투자한다. 자, 그다음에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그다음엔 세 번째 아침 저녁에 반드시 세안을 한다. 네 번째 육류보다 채소를 더 좋아한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여기에 보시면 그렇다 아니다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가 있죠. 네. 요거 가지고 미리 저희들이 저거 또 진작에 테스트를 해보라는 게 해봤거든요. 저거였어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네. 해봤잖아요, 네. 와서. 네. 오. 근데 자, 사실 저게 따지고 보면은 네.
야, 마이너스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만큼 저게 플러스 점수, 마이너스 점수의 가중치가 그만큼 우리 피부 관리에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거부터 볼까요? 그럼? 저는 김양 씨께 너무 궁금한데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김양 씨요. 김양 씨 35세. 오. 네, 대단하죠. 네. 그런데 와. 이재용 MC님 큰일 났어요. 네. 63세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니 왜냐하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뭘 피부에 투자하긴 뭘 투자해요. 맞아요. 계속 계속 이거는 이거는. 네. 그리고 자외선 있으면 바르고 없으면 안 바르는 거고. 그다음 아침 저녁으로 세안 저는 이렇게 세수 많이 하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다고 그래서 오. 저 많이 안 해요. 그다음에 네. 육류보다 채소 육류가 좋죠. 둘 다 좋아하시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3시간 운동 이건 해. 아,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진 않아요. 요거 두 개만 두 개에서 조금 빠지셨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를 받았는데 장예인 MC님도 35세가 저도 더 나왔어요. 많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살이에요. 김양 씨하고 같은 나이로 나온 거예요. 저희 피부 나이 친구예요. 네. 옆에서 보면은 같아 보여줄지로. 예. 네, 김혜선 씨는 36세. 제가 36이요? 언니. 네, 36세였습니다. 아니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피부는 네. 제가 더 늙었네요. 그러니까 언니라고 해. 네. 자, 옆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네. 어쨌든 요거 저 자가 진단 요 문항에서는 네. 다들 그 피부 나이가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맞아요. 저는 뭐 완전히 지금 아니 근데 아침 저녁으로 세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네. 그렇죠. 오히려 피부를 위해서 그래요? 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 방송 없을 때 주말에는요 네. 하루 안 할 때도 있어요. 아예 안 하세요. 아니 되게 자랑하시네요. 제가 지켜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루까지는 지금. 이거 하고 또 걱정되는 게 이제 피부 노화잖아요. 그렇죠. 피부 노화도를 또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바로 스마트폰 하나면 피부 탄력 검사가 가능합니다. 아니 뭐 스마트폰으로요? 휴대전화 전화해가지고 나 탄력 몇이야 뭐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거울은 보고 있지만 이게 내 탄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폰을 셀카 모드로 네.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얼굴을 뒤로 젖혀서 중력 영향을 최소화한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한번 찍으시고 그 다음으로는 얼굴을 아예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하셔서 중력을 다 받은 뒤에 이렇게 아래에서 한번 찍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장의 사진을 비교를 하시면 그 피부 탄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제작진이 우리 막 네. 사진 찍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맞아요. 네. 오늘 볼까요? 테스트 많이 하더라고. 네. 네, 그래서 두 사진을 비교해 보셨을 때 네. 차이가 크면 클수록 탄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출연진들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와. 네, 이재용 MC님 네. 어떠세요? 잘생겼어요. 너무 아니 잘생겨 보이시다. 20대, 50대 약간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같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젊어 보이시지만 이렇게 숙여서 중력 영향을 받아 보니까 역시 턱에서의 탄력이 떨어진 모습과 볼의 차이 그리고 눈 모양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지니까 저렇게 풍선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탄력 차이를 느낄 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네, 장애인 MC. 별 차이 안 나네. 아예 없는데요. 야. 아니, 네. 거짓말. 사기다, 진짜 사기. 저렇게 찍은 거 야. 맞아요? 안 숙였죠? 아니 계속 뒤로 젖혔네요. 아예. 네, 보니까 탄력 차이가 크게 안 나서 역시 젊구나. 피부 나이 35세. 오. 네, 그걸 볼 수가 아니, 있고요. 근데 약간 천녀요원 분위기 아니에요? 너무 예뻐. 네. 안 다음으로 믿는 한번- 귀신.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우리 가수 김양 네, 씨예요. 김양 씨. 역시 이제 피부 나이가 장애인 MC랑 비슷하게 나오셨는데 지금 약간의 턱과 눈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탄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모습으로. 후가 더 이쁜데요, 저는. 역시. 관리했어. 네, 그 다음 보실까요? 탄력은 또 제가 조금. 아, 탄력이.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상쾌해주세요. 아니 이쪽 사진은 왜 이렇게 심각해? 누구예요? 젊어 보이는 사진이지만 네. 여기 보시면은 어떠세요? 턱과 볼에서의 차이에서 탄력도가 이쪽에서 많이 떨어진 걸 느낄 수가 있고 눈가도 조금 탄력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제 웃으면 몸 안 많이 안 되는데. 좋았어요. 척키예요?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네. 한번 손쉽게 찍어서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도 찍을 때 그랬는데 테이블에다가 카메라 놓고요. 이렇게 하고 찍으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쏠리네. 네, 맞아요. 그렇죠. 아, 이게 이런 효과가 있어요. 쏠리죠. 예.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저 재밌네요. 보고 웃으셨던 분들. 한번 해보시면 남의 일 같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그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게 있대요. 네. 근데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내 피부가 보내는 신호, 피부 면역력 자가 진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려움증이에요. 가려움. 네. 가려움 증상이 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이기도 네. 해요. 그렇죠. 아니 건조한 날씨만 되면은 일단 피부 증상이 전체적으로 좀 가려워지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보습이 엄청나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나는 보습 크림도 그렇게 많이 바르고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가렵다. 또 자다 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긁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라면 면역 질환, 피부 면역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은 왜 삭신이 쑤신다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근데 그와 못지않게 이렇게 삭신이 간지러워. 맞아요. 전신이 저희 아빠가 가렵다는 요즘 많이 그러시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아마 보고 계실 텐데 너무 많이 간지러워하셔서 약을 지금 계속 바르시는 중이세요. 네. 막 상처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네, 네. 아니 그래서 나이 들면 자식보다 효자손이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긁으시는구나. 네, 그러시다고요. 네. 자 다음 거 볼게요. 네. 아 비듬이에요? 두피 비듬. 근데 저희 남편이 사실 비듬이 좀 항상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면역력 때문에 항상 있는 건지. 근데 사실은 저는 성장기에 중학생 때 그랬거든요. 오. 근데 이게 또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두피에 비듬이 많아졌다 하시면 피부 면역이 떨어지지 않았나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듬이 많아졌는데 머리가 왜 끈적끈적하고 가렵다, 피지가 많아졌다 하시면은 지루성 두피염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곰팡이균이 늘어나면서 비듬이 늘어나는 현상인데요. 이 밖에도 두피 건선이 있을 경우에도 하얀 비듬이 두껍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좀 피부 면역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비듬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피부 면역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저 한 번 저런 적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샴푸를 좀 안 맞는 걸 잘못 바꿔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피지를 제대로 제거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루성 두피염이 좀 심해져서 비듬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샴푸를 아무리 바꿔도 계속 비듬이 생긴다면 이런 건선은 아닌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피부 면역 자가 진단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기. 그래, 부드러기요? 부드러기 나요. 뭔가 사진만 봐도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이런 거 겪으신 분들 꽤 있지 않아요? 저도 네. 그래요. 저도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은 뭔가 조금 피곤하면서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냥 피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봄철에 두드러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두드러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한랭성 두드러기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게 차가운 데 이제 있다가 더운 데로 왔을 때 갑자기 돋아나는 두드러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전신이 한랭에 노출되었다가 갑자기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에는 조금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혈압이 뚝 떨어진다든지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아토피라든지 또 사마귀도 그렇고요. 안면 홍조가 생기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두드러기 또 사실 대상포진도 알고 보면 피부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신 면역력 그리고 피부 면역력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면역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면역력이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얘기 많고 또 오늘 피부 면역력에 대해서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이런 게 많아서 오늘 그거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려고요. 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면역력 오해와 진실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하고 예민하면 면역력이 낮다. 예민한 건 알겠는데 성실하면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예민하면 낮은 건 맞는데 성실하면? 이건 뭐죠? 그러면 아닌 거지. 네. 뭐. 그렇죠. 요거는요 정답이 바로 O입니다. 아. 네. 오해요? 예,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죠. 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성실하신 분들이 네. 어떤 일들이 잘 안 됐을 때 내 탓으로 많이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특히 예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같은 조건의 같은 환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콜티솔 호르몬이 피부 면역력 저하의 아주 큰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네. 그럼 어떻게 남의 탓을 할까? 내가 쟤 때문에. 내 탓이 나는 안 돼. 너무 성실, 늘 성실해야 돼. 너무 성실하면 또 스트레스야. 그렇죠. 맞습니다. 성실하거나 예민하면 그래서 성격과 관련돼서도 네. 피부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예. 진짜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두 번째 보시면 면역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좋은 거 아닌가요?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 좀 문제가 그렇죠? 강조를 하면 또 안 돼. 이건 X 같아요. 그냥 눈치로. 면역력이 높을수록 좋다. 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두 번 강조가 됐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X라고 X. 봅니다. 네. 역시. 정답은 X 맞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높아도 면역 과잉으로 문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죠. 그러니까 무해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코에 들어왔을 때 비염을 일으키고 콧물, 코막힘, 재채기, 그래서 생활이 불편해지는데요. 코뿐만 아니라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부에 어떤 자극이 이제 환경 변화가 자극으로 다가올 경우에는 조그만 변화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과민감성 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면역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아니고요. 네. 다음에 아, 운동을 할수록 면역력은 높아진다. 당연하죠. 이건 이건 당연한 높아집니다. 운동을 할수록 이게 또 약간 할수록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운동은 면역력에 좋다. 이러면 정답일 것 같은데. 운동을 할수록 운동 너무 많이 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 죽어. 그럼 또 너무 성실했나 또?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 너무 성실하네. 근데 이거는 모르겠네.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네. 같은데. 네, 이거 궁금한데요, 정답은 정답은요? 말이죠. 네, 네. X입니다. X. 네. 그래.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너무 예리하게 잘 맞추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운동을 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 딱딱 지켜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딱 해야 된다. 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적당한 운동은 체온도 좀 올려주고 면역력 상승에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병적으로 집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요. 오히려 헬스클럽 가보면 감기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레이너분들 중에서도 감기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과해지면서 오히려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적당히. 이번에는 비타민 C는 면역에도 효과적이다. 면역. 이거는 뭐야? 당연히 당연하죠. 오겠죠.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할수록 면역력을 이러면 X야. 면역에 좋아. 박사다, 박사. 예, 정답은 너무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감기. 네. 감기 걸리면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비타민 C 먹어 이러잖아요. 네. 비타민 맞아요. C가 피부나 우리 면역력에 모두 다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면역세포인 백혈구, 얘가 너무 약해져 있을 때는 비타민 C가 이렇게 업을 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또 가끔 얘가 너무 크레이지하게 미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과 비타민 C는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아니, 재용 MC는 이거 문제 푸는 센스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문제를 눈치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눈치밥 30년. 정말 저희가 이 피부 면역력 오해와 진실을 쏙쏙들이 한번 또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피부 면역력을 좀 키우는 방법도 네.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솔루션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또 하나하나 제가, 볼까요? 네. 준비한 솔루션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복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피부 면역력을 올리시려면 이 복대를 활용하시면 돼요. 아, 뭐 허리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요. 저기 허리 아플 때. 네. 그렇죠. 유지해주면서 똥배, 저는 사실 똥배 좀 많이 아, 가리고. 배 들어가게 배를 하려고. 가리지. 배를 가리면 스트레스가 안 받기 때문에 좀. 네. 아, 그것도 맞다, 말이 되네요. 맞다. 그런가요? 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복대를 준비한 것은 배를 좀 따뜻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 배는 대단히 혈액순환이 많이 되는 위치죠. 단전이 있기도 하고 또 위장, 뭐 담낭, 췌장, 각종 장기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동맥도 이 뒤쪽으로 바로 지나가는데요. 이쪽에 체온을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6.8도 정도의 체온을 항상 유지시켜주는 게 좋은데 그럴 때
바로 이 복대를 좀 차고 있으면 체온이 전신적으로 좀 따뜻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배가 좀 차가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다른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에도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뇌경색을 앓으시는 분들도 평상시에 배가 좀 차다라는 느낌의 설문지 조사됐던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혈관성 질환, 생명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부의 체온을 올려주시는 이 복들을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대를 착용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체온을 좀 높여주는 게 포인트고요. 이번에는 박미경 원장님. 네, 미션 36.8도씨로 체온을 높여라인데요. 제가 준비한 솔루션은 반신욕입니다. 반신욕 좋죠. 이 반신욕을 하실 때에는요, 물 높이가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명치 아래까지를 기준으로 삼는데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에서 40도씨가 적정합니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대봤을 때 너무 뜨겁다기보다는 따뜻한 정도가 알맞은 정도고요. 그리고 물을 채우실 때 팁이 있다면 한 번에 꽉 채우지 마시고 먼저 3분의 2를 채워서 목욕을 하시다가 그 더운 물을 나중에 식어갈 때 추가를 하시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반신욕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신욕이 좋다고 자주 하는 게 또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반신욕도 하면 할수록 면역력에 좋은 게 아니라 반신욕을 잘 하면 좋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면 일주일에 2-3번 정도 시간은 20분에서 30분 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좋다고 해서 30분 이상 하시면 너무 땀을 많이 흘리게 돼서 오히려 탈수가 되겠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반신욕 효과 조금 더 길게 누리시려면 수면 바지 또 수면 양말 같은 것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복대와 그리고 반신욕, 네, 또 꿀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양 씨가 오늘 또 피부 미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셨잖아요. 네. 피부 면역력 높이는 비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상해? 괜찮아? 얼굴이 이상하게 나잖아. 얼굴이 이렇게 그건 가까워서 그런 거 이렇게 하면 괜찮아. 안녕하세요.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우지 마라를 부르는 가수 김양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게스트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누구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70년대 별나라에서 달나라에서 김양 친언니 김서진입니다. 별나라에서 오셨어요? 아, 이거 보세요. 채팅창에 벌써 친언니가 더 연예인 같다고. 네. 오늘 컨셉 괜찮아요? 네, 별나라에서 오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댓글에 피부가 좋다는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조금 좀 트러블이 많이 있었는데 노력으로 조금 많이 좋아지게 바꾼 케이스고요. 내가 더 낫지. 그럼 언니는 좀 좋지? 아니, 나는 좀 타고난 것 같아. 언니. 피부가 좀 아직도 반짝거리잖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매력으로 사랑받는 트로트 여신 김양. 그녀에게 라이벌이 나타났다? 못 말리는 김양 자매. 최고의 피부 미인은 누구? 지금부터 그녀들의 피부 관리 비법이 공개됩니다. 요즘에 탄력도 좀 없고, 좀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건조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환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한절기도 한절기고 언니가 또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런가? 그래서 뭐 영양크림 뭐 좋은 거 없어?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좀 이것저것 얼굴 좀 위해서 좀, 일로 와봐. 뭐 발라야 될 것 같아. 이게 스킨하고, 로션, 수분크림, 에센스 이거 발라야지. 언니 이렇게 많이 발라서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많이 바르면 피부가 흡수도 안 되고 피부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오히려 더 안 좋대. 언니, 그래서 나는 딱 이거 하나만 뿌려. 그게 뭔데? 새로 나온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진짜? 1년 365일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 김양. 그녀의 피부 관리는 3,000원이면 오케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미스트를 소개합니다.
내가 예전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진짜 고생했잖아. 그래가지고 화학 성분이 좀 들어간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천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는 게 내 피부에도 좋고 좀 피부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것 같아서 내가 좀 찾아봤어. 서치했어. 막 공부했어. 만들어 보려고.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정제수에 녹차 티백을 넣고 우린 후 글리세린을 섞어주면 끝.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천연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 안에 만들었으니까 언니 내가 한번 뿌려줘 볼까? 팔에다 먼저 한번 뿌려보자. 야, 시원해. 시원하지? 엄청 시원하다. 녹차가 언니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이게 항산화 작용을 또 해주고 촉촉하고 이런 보습이나 진정 효과가 있어서 이 촉촉함을 되게 오랫동안 또 유지해 줄 수가 있어. 라라라라라라라. 오, 시원해. 이 수분감이 너무 좋다, 얘.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뭐, 피부가 좋아 먹었다, 이게. 라운드 2 파이트. 어느덧 허기가 느껴지는 시간. 언니 배고픈데 언니와 함께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는 김양인데요. 특별한 게 별로 없어. 그냥 시켜 먹을까? 이 야채들 많이 있잖아. 이거 해서 해먹자, 얘. 오늘 저녁은 냉장고 파먹기? 일단 잔뜩 꺼내봤는데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토마토 이게 리코펜이 엄청 풍부하잖아. 노화 예방에도 너무 좋고. 또 비타민 A도 많고 C도 많고. 그 미백 짱이야. 예, 이거 파프리카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 하루 권장량, 비타민 C, 하루 권장량 이거 하나면 된대. 충분하대. 덩어리야, 비타민 덩어리. 우리 이거 만들어 먹자. 이거 토마토가 익혀서 먹어야 영양분이 엄청 더 배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번엔 익힌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이용해 건강 주스를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믹스 해주세요. 드디어 먹을수록 예뻐지는 토마토 파프리카 요리 완성! 정말 맛있겠네요. 맛있겠다. 아니 조금 먹어볼까 봐. 옛날에도 바쁠 때 있잖니. 맛있어? 일단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 그치? 너무 맛있다. 아우, 너 옛날에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그 지방 다니면서 맨날 그냥 차 안에서 그냥 끼니 떼고 그랬잖아. 그랬지. 그때 피부 완전히 그냥 망가졌잖아. 그때 완전 뒤집어졌지. 그래. 스케줄 다니다 보면은 뭐 식습관도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고 또 막 인스턴트 음식들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막 알러지도 막 올라오고 그래서 뭐 장도 좀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같이 피부까지 많이 나빠지더라고요. 피부. 건강을 위하여! 우후! 주스 한잔 합시다. 원샷. 라운드 3 파이트. 언니 자꾸 있잖아. 점점 피부가 많이 처지는 것 같고 탄력을 좀 잃는 것 같고 그렇거든? 너는 지금 아직 멀었어, 얘. 넌 아직 젊잖아. 얘 이 나이 되면 이제나 금방 알아. 언니는 왠지 이런 거에 좀 해결책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빙고! 지금부터 피부 탄력을 높이는 마사지법을 알아볼까요? 이렇게 살짝.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눈 바로 여기 하얀 검이지 여기가. 여기를 꽉 눌러. 두들겨줘 이렇게 살살살. 또 이렇게 하니까 턱이 마사지 되는 것 같고 피부가 진짜 뭔가 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부 탄력이 좋아진다니까. 언니한테 내가 너무 좋은 팁을 배운 것 같은데? 그래. 나도 언니를 위해서 얼굴에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 갖고 와봐. 잠깐만 기다리세요. 좋은 선물이면 제가 갖다 되겠다. 드립니다. 뭐야 또? 기다려보세요. 짠짠 짜자잔 짠짠. 자, 선물입니다. 이게 피부 유산균이야. 피부 유산균? 언니 우리가
사실은 면역력 때문에라도 유산균을 많이 먹잖아. 그래. 그래서 요새 또 유해 물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유산균을 피부 유산균을 또 챙겨 먹으면 장이 건강해지니까 면역력도 좋아지고 먹을수록 점점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 같아. 오, 어쩐지 이 비결이 이거였구나. 요새 좀 바로 이거야. 좋아졌지. 역시 달라. 좋은 건 나눌수록 두 배. 이렇게 서로의 건강을 알뜰살뜰 챙기는 태도야말로 김양 씨가 마음과 피부 모두 아름다운 건강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인데요. 아, 오늘 진짜 우리 언니 덕분에, 막 몸에 좋은, 또 피부에 좋은 음식도 먹고, 언니 때문에 이런 막 마사지 하는 정보도 얻고, 아, 역시 우리 언니가 최고야. 짱이야, 김서지! 아이고, 고맙다, 얘. 난 사실 너 때문에 더 많은 정보도 많이 알았고, 피부가 훨씬 더 젊어진 것 같아. 우리 더 노력해서 피부 관리 더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더 어려 보이시네요. 라는 말 듣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자고. 그래. 파이팅! 파이팅 하자. 파이팅! 우리 흥자매! 짜잔! 파이팅! 근데 집에서도 자매가 저렇게 재밌게 지내면 자꾸 웃고 이러니까 피부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두 분의 그 코어에서는 제일 좋은 건 웃음. 야, 웃으면은 당연히 피부 되게 업되고 젊음도 돌아오고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네. 드시고 뭐 이러는 건 어땠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저렇게 자주 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둘이서 네. 그걸 잘 해먹고 같이 잘 놀고 그래요. 와, 근데 진짜 식이섬유도 그렇고 비타민도 많이 섭취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건조한 게 제일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물을 뭐 겉에서 뿌리죠, 계속 마시죠. 건조할 틈이 없는 게 또 예. 피부 관리의 비결이 아닌가 싶었어요. 혜선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참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네요. 부지런합니다. 너무 성실하면 또 안 되니까 조심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성실했어, 내가 지금 보니까요. 조심해요. 네, 조금만. 네. 그래서 저희가 면역력 높이는 비법 이걸 가수 김양 씨 걸 네. 패널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 아, 그 얘기 나오네요. 그쵸. 24시간 어머. 촉촉하게. 네. 예. 피부가 제가 많이 안 좋아봤기 때문에 계속 이제 피부를 좀 관리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보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습이 어떤 게 좋을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진정시키는 게 좋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녹차가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습으로 쓸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좀 그렇게 신경을 써봤어요. 네. 아니, 지금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힌트를 벌써 드렸네요. 이게 그런 물이 아닌데 색깔이. 그죠? 네, 네, 녹차물이죠? 네. 힌트를 벌써 드려버려가지고 이제 녹차로 미스트를 제가 만든 거예요. 글리세린이나 정제수 같은 거 이제 약국에서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촉촉촉 뿌리시면 와, 표정 봐. 그렇구나. 와, 표정 봐. 와, 세상에. 자체적으로 BGM도. 이렇게 네,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이렇게 무섭게 아, 촉촉합니다, 오늘. 녹차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렇죠. 예. 녹차 미스트. 네, 녹차 네. 미스트. 그래요. 이걸 만들어서 항상. 네, 예. 좀 뿌려줍니다. 네. 자, 촉촉하다. 다음 거. 두 번째는 레드푸드. 레드푸드 파워. 빨간 거. 네, 예. 빨간 거. 예. 저희 이제 언니랑 저랑 이제 갈아서 먹는 거 보셨잖아요. 네. 네, 토마토하고 이제 파프리카를 이제 갈아서 먹는데요. 맛도 좋고요. 네. 혹시나 조금 더 기호에 맞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뭐 꿀도 조금 첨가하셔서 네. 드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진짜 피부 건강에 최고의 주스예요. 또 만들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좋죠. 고맙습니다. 네. 이게 토마토랑 파프리카가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빨간색 토마토, 빨간색 파프리카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빨갛게. 오, 근데 맛있다. 파프리카는 또 다른 맛있다. 거가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요. 아,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다. 와. 냄새는 고추 빨간 냄새인데. 맛이네요. 아니, 근데 여기 들어간 뭐 토마토 좋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죠. 이게 피부에 도움이 돼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은 한의사하고 의사 얼굴이 퍼렇게 질려간다. 뭐 아. 이런 말이 있는 와, 것처럼 그렇구나. 이 토마토도 역시 피부에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비타민 중에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부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을 주는 면역 비타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 빨간색.
이게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색소 성분인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활성산소를 잡아주니까 토마토는 미용과 그다음에 그 피부 이 두 가지 면역력까지 도움을 주는 좋은 채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프리카는요? 파프리카는요, 이게 토마토 같은 경우 참 좋긴 한데, 파프리카는 이 비타민 캡슐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타민이 풍부하고, 색깔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녹색은 비타민C, 붉은색은 베타카로틴, 노란색은 단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맞는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파프리카에 베타카로틴이 얼마 들어있느냐? 하루 파프리카 반 개 정도만 먹어도 일일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 잔 다 마셨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죠? 네, 집에서 주스처럼 해드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음식까지 먹었잖아요. 주스까지 만들어 먹었으니까 이제는 뭔가 운동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왔나요, 이제 드디어? 혹시 그 운동 저희가 알고 있는 그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혜진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운동생 행운쌤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 면역력도 업해주고요. 처진 어깨도 업업 해주는 이 탄탄한 어깨를 만드는 운동, 일명 탄깨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소에 어깨 결림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깨가 근육이 뭉치거나 결렸을 때 그대로 방치를 해두시면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피부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그럼 나가볼까요? 준비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자, 가벼운 어깨. 자, 어깨를 니은자로 해주시고요. 봤을 때 이 팔꿈치와 이 몸통 같은 라인으로 내려오시면 되는데요. 옆으로 봤을 때 일자예요. 일자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니은자 모양에서 살짝 아래로 누군가 팔꿈치를 아래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살짝 아래 천천히 내려왔다가 위로 어깨는 들리지 않게 꾹 눌러주면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위로 쭉 올리지 마시고 가볍게 어깨가 당긴다는 느낌을 주시면서 옆으로 같은 라인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하나 쭉 늘렸다가 위로 호흡 쭉 뱉으면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세 좋습니다. 한 번 더 하나 자 위로 쭉 뻗는다는 느낌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래로 당기는 느낌을 꼭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하나 위로 아우 집중하면서 잘 들어가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님들 평소에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스트레칭인데요. 서 계실 때나 앉아 계실 때 수시로 하면 가장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어깨를 살짝 만져주시고요. 터치한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뒤로 가져왔다가 앞으로 쭉 한 번 더 한 바퀴를 쭉 천천히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깨 힘 빼주시고요. 쭉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 했으면 가운데가 섭섭하죠? 자, 반대 거꾸로 앞으로도 쭉. 앞으로 싹 몸통 쪽으로 쫙 와주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한 번 더 호흡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자, 앞으로 좋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요, 여러분, 서비스로 이 승모근 여기와 이 목 주름까지 한 번에 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죠. 일석삼조입니다. 네. 이 목 주름도 펴주고 어깨 여기 성난 승모근도 저는 원래 있어요. 원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팔을 깍지를 껴주시고 시선은 팔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천장으로 가겠죠? 여기에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힘 부드럽게 빼주시고 자연스럽게 배에 힘 주시고 쭉 위로 기지개를 편다는 느낌으로 시선 위에 쳐봐주시면 됩니다. 쳐다보시면서 호흡 100개 천천히 뱉어주시고 다시 한번 가슴 쪽으로 한 번 더. 자, 목주름아 펴져라. 피부야 탱탱해져라. 한 번 더 쭉 펴져라. 탱탱해져라. 자, 앞으로 와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서 가볍게 속도감을 조금 높여서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음악 가자! 가자! 자,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갈게요. 하나, 둘, 자, 당겨서! 자, 안에서 이 순간 잡아줍니다. 정신이 넘칠 때가! 재밌어.
여기 알았어 네 잠깐만 여자 여러분 일곱 세개 들어가 두개 남았어 하나 이겨 자 팔자만 끝내지 않았어 보지마 위에 하나 천천히 시선 목 줄였어 승모부터 쫙 펴고 자 깊게 웃으면서 혼자 시선 자 마지막 두개 하나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행운찌김의 운동팁. 평소에 수시로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셔야 피부 면역력도 업이고요. 탱탱해집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제 분명하지 않네요.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운동 대단하죠? 네. 우리 행운쌤 때문에 웃음이 나서 더 건강한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정말. 진짜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재밌어요 따라해보면. 웃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또 주스 한 잔씩 더 주세요. 리필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네. 세 번째는 자. 피부 면역 유산균. 네. 우리가 유산균을 알겠는데 피부 면역 유산균을 드세요? 네, 따로 이제 사실은 면역력에 좋으려면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들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피부에 좋은 유산균이 따로 또 있어요. 조금 더 피부를 신경 써서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유산균을 따로 또 챙겨 먹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이 피부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면역기관인 거죠? 그럼요. 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병원균,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막아줄 수 있는 1차 방어막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건강 철조망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인 기준으로 보면요. 피부의 전체 면적을 계산해 보면 1.6제곱미터 정도고요. 우리 몸에서는 제일 큰 기관이자 제일 중요한 면역 기관이죠. 피부 면적이 차지하는 게 장난 아니네요, 정말.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래서 미용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피부를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부 질환의 원인이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 장벽이 파괴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어떻게 보면 면역 장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피부 장벽의 역할이라고 하면 우리 피부 속의 수분을 촉촉하게 머금을 수 있게 이제 가둬주기도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내 피부를 함부로 공격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피부 철조망, 건강 철조망의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장벽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피부는 크게 3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피층과 진피층,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방층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겉부분에 있는 표피층의 역할이 중요하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주 최전방에서 차단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단백질이 거기에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게 주름이 되고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유산균이면 유산균이지 피부 면역 유산균이라는 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장에만 균이 많은 게 아니라 피부에도 균이 많은데 피부 상재균이라고 합니다. 이 균들이 있어서 외부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피부 상재균을 도와주는 유산균이 있어요. 바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HY7714라고 하는 균입니다. 어렵다. 아유 어렵다. HY. 네네. 그냥 좋은 거. 네. 정답입니다. 좋은 거. 네. 자, 근데 이 HY7714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로요. 피부 보습 기능성을 인정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단순히 이제 콜라겐을 보충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장 속의 균총을 바꿔주면서 우리 몸 속의 콜라겐 분해는 막고요. 콜라겐과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합성을 늘려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네. 동물 실험으로 이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피부에만 특화된 그런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비행기 편명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 HY7714 이름이 어려운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코드명이 붙으면 뭔가 좀 얘가
특화되어 있다. 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어디서 얻었냐?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얻었습니다. 모유 속에서요. 네. 콜라겐 합성 전구체를 증가시키는 미생물을 분리해서 얻어낸 게 바로 이 HY7714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피부 표면에 있는 그 보습에 영향을 주는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의 분해를 감소시키고요. 진피층의 피부 보호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장내 유해균 이름이 네, 맞아요. 또 네, 이 피부 면역 유산균인 HY7714가 유익균은 또 증식을 시켜주고 유해균인 헤모필루스균은 억제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라마이드 성분들이 좀 보호가 되기 때문에 피부 건조라든지 탄력, 주름 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 면역 유산균을 먹으면 이 장내 유해균이 감소한다. 헤모필루스. 네, 그런 맞아요. 거예요? 이게 장 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 또 많이 생기는 유해균의 일종인데요. 네. 이것이 이 표피층으로 가서 염증을 유발하는 이 원인균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염증이 많이 생기는 아주 안 좋은 균이죠. 근데 피부 면역 유산균 이것도 유해균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헤모필로스균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유해균, 그다음에 피부 유해세균을요. 한번 연관성을 봤어요. 그래서 피부 면역 유산균을 섭취를 해가지고 한 8주간 지났습니다. 그럼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섭취 전과 섭취 후,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섭취하면서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우리가 피부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일단 피부에만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장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요. 장 속에는 70%의 면역세포들이 모여 있거든요. 여기에 유해균이 늘어나면은 이런 면역세포의 어떤 그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을 건강하게 해서 유해균을 없애주는 게 피부에도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굉장히 멋진 말인데요. 네, 지금 저 말에 근거가 되는 것의 학술적 용어는 장 피부 연결축, 거스킨 엑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장 피부, 즉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식습관이나 장내 그 세균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장에 이제 그 불균형이 생기는 환경이 악화되게 되면은 이것들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 이론이죠. 그래서 피부 안 좋을 때 뭐 술 마시지 마라, 밀가루 음식 끊어라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피부 유산균을 먹으면 실제로 장내 유해균이 감소할 수 있는 거네요. 사실 일상적으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식생활 습관이죠. 맞아요. 항상 건강한 음식만 챙겨 먹기가 너무 어려운데 결국 독소가 많게 되면 내가 먹는 음식이 건강하지 못하면 유해균이 엄청나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장에서 그대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 건강, 또 피부의 탄력, 주름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피부 면역 유산균 HY7714를 건강한 성인에게 8주간 먹게 했더니 장내에 유익균은 많아지고 유해균은 적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속은 그냥 장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 속에는요, 그 전체 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수의 10배 이상에 해당되는 미생물들이 막 엉키고 설켜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런 생태계적인 것을 마이크로브리움이라고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를 통해서 마이크로브리움이 우리의 그 아토피, 피부 아토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마이크로 뭐가 온다고요? 마이크로브리움. 근데 이게 바이옴. 자, 이게 뭐냐면 미생물과 생태계. 라는 말을 합쳐서 만든 건데요. 자, 우리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유전자는. 그렇죠. 근데 이 마이크로브리움이라고 하는 이 미생물 생태계, 바이옴이라고 하는 그 생태계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생태계가 좋아지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피부도 좋아진다. 이제 이런 이론이 중에 핵심적인 용어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우리 몸에 미생물은 조절할 수 있다. 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에 이제 그 질병의 90% 이상이 바로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관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좋은 생태계로 바꿔주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그 질환 및
맞춤형 유산균들이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불균형이 잡히게 되면 장누수 증후군이나 이런 다양한 염증성 질환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장내 미생물이 아토피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한 교수팀 연구에서요, 아토피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정 유산균이나 미생물의 다양성이 정상인보다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이 아토피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생아 시기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은 그런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네. 신생아 시기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경우, 경우는 알레르기 질환의 질병의 발병이 낮았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을 튼튼하게 만들면 분명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네, 장내 미생물을 튼튼하게 만들면 일단 피부 염증 질환, 아토피 같은 것들이 좀 호전될 수가 있고요. 자, 피부 면역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에 작용해서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감소시켜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이런 유산균들이 좋은 대사 물질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 등을 이제 우리한테 주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들을 치료하니까 이런 다양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과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주스 한잔 하세요. 못합니다,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정말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게 피부 유산균이 피부 주름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이제 피부 주름이 있는 41세에서 59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요. 100억 마리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4주가 딱 지났더니 피부 탄력이 2.1에서 7.3% 개선됐고요. 섭취 12주 후에는 안면 수분 손실량이 88.1%나 개선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브라보입니다. 제가 그쵸? 정말 잘 먹고 있었네요. 그러네요. 아직 이릅니다. 네. 주름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주름을 유발시킨 쥐에게요. 피부 면역 유산균 HY7714를 투여했어요. 그랬더니 피부 보습이 개선되고요. 자외선으로 유도된 주름을 태양광 자외선에 인한 MMP 발현이 억제됐다. 주름에도 유의적인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있으니까 맛 좀 보시면서 네네네. 얘기 계속 나누죠. 네. 이거 유산균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없어요? 아유, 왜 없겠습니까? 이게 피부 면역 유산균 HY7714가 하루에 뭐 1억 마리에서 100억 마리 정도까지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섭취하시면은 복부 팽만감이나 철사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딱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이 우리한테 좋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몸이 약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또 유산균을 고를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기능성 피부 유산균인지 요거 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0억 마리가 보장되는 유산균인지 요것도 확인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피부 면역력 높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시청자 퀴즈 있거든요. 네, 보여주시죠.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면 탄력이 점점 떨어져 노화가 오는 우리 몸의 기관은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혈당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양 씨는 잘하고 계셨어요. 네.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네요. 계속 관리 잘 하고요. 또 주셨던 팁들 또 잘 챙겨서 더 건강해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부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는 좀 쌀쌀한 듯 했는데 오후에는 또 날이 풀릴 거랍니다. 네,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좀 덜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날이 풀리면 어김없이 또 먼지가 말썽입니다. 맞아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